옛날에는 탈모하면 중년 남성들이 주로 걱정했던 거였는데 요즘은 더 이상 중년 남성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이 머리숱이 급격히 줄고 정수리 또 M자 이마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죠. 우리 현대인의 생활 방식 자체가 탈모를 부추기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음식, 스트레스, 야간 올빼미족, 여기에 환경 호르몬 그리고 두피 염증까지 이렇게 가세를 해서 20대인데도 정말 휑한 탈모 증상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내원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나이만 하더라도 왠지 좀 머리카락에 힘이 없고 그러면 좀 자신이 없잖아요. 파마를 해도 그런 분들이 컬이 잘 안 나온다 이렇게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이 탈모라고 하는 건 약도 약이지만 그러니까 생활 습관 관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보답하게 돼 있어요. 오늘은 약 없이 탈모 관리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피열. 두피열을 내리십시오. 탈모 있는 분들 머리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머리가 뜨겁다, 상기가 된다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한의학에서는 두한조결, 머리는 차갑고 다리는 따뜻한 게 가장 이상적인 건강한 상태인데 반대로 된 거예요. 머리는 뜨겁고 다리는 차갑게. 머리가 뜨거우면 어떻게 된대? 모공하고 모낭세포를 그 열이 손상을 시켜요. 각질이라든지 두피 염증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두피의 사막화다 얘기를 하죠. 논이라고 치면 가뭄 들어있는 논이에요. 여기서 벼가 자랄 수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피열을 내려주는 게 필요해요. 두 가지 방법 알려드릴 텐데 첫 번째는 본초 진액, 두 번째는 냉각 베개입니다. 이거 만들어서 수시로 두피 모발에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베개는 어떻게? 베고 누우시면 됩니다. 이미 지난 영상에서 저의 풍성한 모발의 특별 레시피이기도 하고 실제로 탈모 고민으로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려 왔던 두피 모발 관리의 치트키 바로 이 본초 진액입니다. 본초 진액 레시피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 영상 보면 댓글로 해밀레이 쇼핑몰에서 본초 진액 공동구매하게 해달라 요청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미 이 본초 진액 두피 세럼을 이렇게 실천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어머, 두피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효과를 주는 부위인 것 같다 이런 말씀하세요. 열받았던 두피가 이렇게 시원해지면서 머리가 가벼워지는 것 같다. 꼭 두피 수분 코팅 해준 것 같네요. 이런 말씀하세요. 두피가 건강해지니까 그러니까 머리 볼륨이 산다, 머리카락에 좀 힘이 들어가네요 이런 댓글 많았습니다. 그 영상에서 본초 진액 만드는 방법도 이미 알려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H 본초 진액 검색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시로 두피 모발에 뿌려주면 끝납니다. 건강한 모발의 두피를 보게 되면 두피가 희고 탄력이 있어요. 내 두피 좀 볼래? 좀 어떤 것 같아? 하얀데요. 맞아. 건강한 두피거든. 두피가 이렇게 희고 탄력이 있게 되면 모발을 꽉 잡아줍니다. 반대로 나 탈모 잘생긴다 하시는 분들 두피 보잖아? 뻘개져 있고 뾰루지가 잘 나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항상 머리가 가렵다, 머리카락에 좀 힘이 없다, 볼륨이 안 산다, 나도 그런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두피 이렇게 만져보면 딱딱하고 뻘겋고 모발이 가늘고 내가 탈모가 잦다 이런 분이라면 본초 진액 실천해 보세요. 잘 실천만 하면 효과는 머리카락이 보답하겠죠. 그냥 머리가 쑥쑥 나네 이런 거 아니고 그것보다는 내 머리에 힘이 좀 생겼네, 수채구멍을 봤더니 샴푸에 들막히네, 내 머리카락이 좀 굵어진 것 같아 이런 걸로 먼저 체감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다른 하나는 냉각 베개. 베개를 냉각한다고? 네, 시중에 판매되는 하이퍼겔 냉각팩을 냉동실에 넣어서 차갑게 만든 뒤에 두툼한 수건으로 감싸갖고 베개 위에 올려서 정수리 부분부터 이게 전두엽 쪽에 닿도록 하고 베고 주무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냉각 베개에 대해서도 알려드렸는데 실제로 영국에서는 불면증 치료용으로 개발된 냉각 수면 모자가 두피를 차갑게 해주면서 오히려 탈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효과를 보였다는 발표가 있어요. 이마 바로 밑에 전전 두피질의 온도를 낮추게 되면 과하게 활동되던 뇌가 진정이 되고 잠이 잘 오는 원리인데 이 냉각 원리를 탈모 치료에 응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본초 진액도 그렇고 두피 베개도 그렇고 약을 쓰지 않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탈모 관리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실천해 보시는 것도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좋은 샴푸를 쓰세요. 샴푸가 좋아야 됩니다. 비싼 샴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샴푸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 좋은 샴푸가 어떤 건데 두피가 숨을 쉬어야 됩니다.
숨 쉬는 두피를 만들려면 이 샴푸 선택이 참 중요해요. 샴푸를 그냥 사지 마시고 딱 들고 성분표를 읽으셔야 돼요. 인공향, 설페이트, 실리콘 요 세 가지가 없는 것으로 고르십시오. 이런 성분들이 두피를 막고 두피가 숨을 못 쉬어요. 두피가 숨을 못 쉬잖아요. 그래서 탈모를 일으킵니다. 이 설페이트 계면 활성제가 많게 되면 물론 풍성한 큰 거품이 많이 나죠. 그런데 저는 딱 성분표 보고 요거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패스합니다. 두피 자극으로 탈모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 뻣뻣하지 말라고 샴푸에 들어가는 게 바로 실리콘이 머리를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주죠. 그런데 이 실리콘 성분들은 밀착력이 너무 좋아요. 모공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두피가 숨을 못 쉬죠. 비듬 각질이 생기겠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머리 감고 나서 일단 부들부들해야지 좋아해. 머릿결이 좋구나 생각을 하고 거품도 풍성하게 나야지 깨끗하게 감기는 것 같고, 그럼 계면 활성제 왕창 뭐 넣으면 풍성하게 나겠죠. 또 일단 향기가 좋아야지 기분이 좋다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샴푸 고를 때도 성분표를 보고 요 세 가지 없는 샴푸를 고집합니다. 저는 샴푸할 때도 알려드린 이 본초 진액을 샴푸에 섞어서 샴푸를 해요. 그리고 샴푸 헹궈낼 때 수채구멍에 머리카락 빠져나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확실히 덜 빠지네 하실 겁니다. 일단 두피가 숨을 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 딸 남편조차 이거 설득시키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아, 실리콘 없으니까 뭐 머리가 너무 뻣뻣하다, 향기가 없으니까 싫다, 불평이 많더라고요. 할 때마다 이거 섞어서 하라고 그러니까 귀찮다.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샴푸를 합니다. 왜? 느낀 거죠. 직접 이건 느껴보셔야 됩니다. 확실히 아, 실천했더니 다르구나. 머리카락이 덜 빠지고 두피 모공이 좀 시원하다. 숨을 쉬잖아. 그러면 실천하게 되잖아요. 세 번째, 탈모 음식과 영양제. 두피의 영양제, 두피에 좋은 약초 많이들 물어보시는 환자분들께 모풍단 레시피로 알려드립니다. 두피 모발에 좋은 보양단이죠. 그리고 뭐 검은콩, 호박씨, 들기름 많이 드시라고 얘기를 해요. 탈모의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남성 호르몬, 즉 DHT인데요. 이 DHT가 높아지지 않도록 억제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피 영양제 모풍단도 제가 시간이 되면 나중에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대표적으로 뭐 하수, 검은콩, 맥주 효모, 소루쟁이, 뭐 어성초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검은콩이 들어가잖아요. 나 탈모 있어 하시는 분들 검은콩 많이 드시잖아요. DHT 작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탈모에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도 이 모낭의 줄기세포 기능을 활성화하는 게 검은콩이에요. 하수오라는 약초도 들어가는데 이름 그 자체가 치료 효과를 암시해. 어찌하 머리수 검을 오를 써서 어찌해서 머리가 검게 되었는가, 즉 흰머리가 검게 될 정도의 세월을 역행 거스르는 보양 효과를 지닌다는 의미로 대표적인 보혈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루쟁이가 들어가 있는데 주로 주성분이 에모딘이라는 생리 활성 물질이 있어서 이게 혈관을 확장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도록 도와줘서 두피열을 내려주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기루성 두피가 있는 분들은 두피에 피지 분비가 많아서 세균으로 인한 염증이 많이 생기는데 이때 소루쟁이가 이게 두피열을 낮춰주고 이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능이 있어서 지루성 탈모에도 도움을 받습니다. 더불어서 들기름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바르라고? 아니요, 먹으라고. 항염증 작용이 탁월한 혈관 보약이 들기름이잖아요. 이 탈모라고 하는 거는 염증성 사이토카인하고 관련이 깊은데 이 들기름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이죠. 오메가3 알파리놀렌산은 염증을 줄여줘요. 모낭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염증 인자를 억제해서 두피 염증이라든지 지루성 두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이 머리카락을 윤기나게 자라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펌과 염색입니다. 하지 말라고? 안 할 수는 없죠. 저도 뭐 펌하고 염색합니다. 탈모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도 많이 걱정되는 건 사실이에요. 젊은 여성의 자궁 군종, 유방의 혹 문제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피, 독,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파마를 하게 되면 자궁 경부암에 걸릴 확률이 2배 이상 높다는 신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화학적인 헤어 스트레이트너를 사용한 여성은 자궁암 발병 위험이 높다. 논문을 보면 1년에 3-4번씩 한 사람들은 위험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경피, 독이라고 해서 피부를 통한 독성 물질의 유입 중에서도 두피를 통한 경피독이 제일 커요. 피부나 생식기보다도 이 화학 성분이 쉽게 흡수되는
보이는 곳이 바로 두피입니다. 그러니까 독성물질은 두피에서 제일 많이 유입이 돼서 혈관, 림프관을 통해서 퍼지잖아요. 자궁에도, 유방에도 모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궁하고 유방 쪽에는 워낙 혈관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결론 드릴게요. 잦은 염색과 펌이 자궁질환, 유방암하고 관련이 없다고는 절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대안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잦은 노출을 자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염색만 하면 며칠 동안 두피가 따끔거리고 가렵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흰머리 때문에 내가 염색을 하긴 해야 되는데 탈모 걱정 때문에 혹은 뭐 두피에 자극될까 봐 걱정했는데 오늘 영상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자궁에도 영향이 있겠네. 네, 이런 분들께는 성분표를 보고 PPD 성분, 암모니아 성분 이런 성분 없는 염색약을 고르시라는 조언을 해드립니다. 좋은 염색제 고르는 법 뭐다? 네,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해야 된다. 특히 논란이 됐던 이 PPD 성분, 파라페닐렌 다이아민 성분, 이 성분은 대사 과정에서 방광에 머물러서 세포 변형을 유발해 암을 일으킨다는 학계의 추측도 있고, 그런 소리 들을 때면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염색 안 할 수도 없고, 저도 합니다. 이렇게 펌핑을 하게 되면 일제이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나와요. 염색하려고 하는 여기 이런 데 머리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냥 펌핑해서 이렇게 뿌려줘. 그 다음에 쓱쓱쓱쓱 발라줘.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만 방치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물을 묻혀가지고 염색 모발에 마사지 하듯이 거품 마사지를 해주시면 돼요. 염색을 더 잘하게 해주고, 나 헤어팩 안 했는데도 헤어팩 하는 효과, 그러니까 두피 트리트먼트의 효과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제가 그 두피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셀프 염색하는 방법도 영상으로 공유한 적이 있어요. 오늘은 약이나 치료 대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탈모 관리법 알려드렸습니다. 두피열을 내려야 된다. 본초 진액 레시피도 알려드렸고, 두피 냉각 베개를 활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화학 성분이 없는 좋은 샴푸를 써야 된다. 탈모에 도움이 되는 모발 영양제죠. 무풍단에도 들어가는 검은콩 많이 드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더불어 호박씨, 들기름 하고 친하게 지내시라는 말씀 드렸어요. 물론 내가 너무 심하다 그럼 약이나 치료를 병행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 습관만 바꿔도 두피 건강, 탈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해밀레 하세요.